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HMM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별 종목 분석에 앞서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2618포인트 마이너스 0.29%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2600까지 떨어졌지만 종가 2609포인트로 살짝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여전히 그 볼린저 밴드 상단과 중심선 이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현재의 코스피 지수의 어떤 강약을 논하자면 아직까지는 강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수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과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아직까진 코스피는 강세 상태이고 10분봉을 보게 되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빠졌다가 살짝 마지막에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모습, 다만 이 말아 올리는 정도가 조금 더 셌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251 잘못 골랐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888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881포인트까지 빠졌지만 종가는 888.61% 시가보다 아주 살짝 높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힘센 모습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2차전지 섹터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거래량이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거래량이 큰 차이 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물론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어떤 연고점, 역사상 신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코스피, 코스닥도 신고점 갱신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 시장으로만 보면은 장이 꽤 괜찮은 장입니다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 사실은 코로나 전후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아마 대부분 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SK케미칼 오늘은 십자가형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시가 73,300원 0.14%로 시작을 했고 종가도 73,300원 0.1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이 등락의 폭이 1, 2% 내외이기 때문에 어떤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뉴스나 재료 아니면은 섹터로 편입되지 않으면은 이 7만원대와 8만원대 이 사이를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당뇨병 복합제 개발 글로벌 공동산업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상업용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때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 글로벌 파마 제약회사 쪽에서는 꽤 공신력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SK케미칼이 당뇨병 복합제를 생산하는 거는 좋은데 이 시장이 얼마나 되고 이 시장에서 SK케미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랑 함께 개발을 했고 생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얼마를 SK케미칼에 반영되는지 사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개인이 3,100주를 매수했고 연기금이 5,000주를 매도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는 2,800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9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매 동향에서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요. 대차장고도 큰 움직임이 없고요. 사실은 SK케미칼은 제가 과거에 열심히 올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좀 영향력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프로그램이 순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뉴스 때문인지 살짝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1.3% 상당히 낮은 비중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격대는 이미 다 내려갈 때만큼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가 그래도 한창 옛날에는 신나게 많이 나왔는데 20% 30% 가까이 20%대까지 지금은 3% 내외 정도로 공매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사실 지금은 공매도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새로 시작한 한 주의 첫날입니다만 어쨌든 지수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찌됐든 그 펌핑이 나오는 시점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SK케미칼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 크기가 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서 기술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한 10월에 한 어느 정도 20만원대까지는 10만원 후반대까지는 조그만한 뉴스라도 아니면은 또 시장의 어떤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 뒷받침된 폭풍 성장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2배 정도의 상승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실적과 확실한 뉴스, 확실한 시장의 관심이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사실은 SK케미칼 장기 홀더이고 평균 단가가 다 20만원 이상 아니면 10만원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손실된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HMM의 그 손실률에서 절반을 단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종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절은 쥐약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K케미칼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는 전일 종가 81,900원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81,7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81,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없고요. 지금 어제 저녁에 나온 내용인데 물론 이거 아마 지난주에 나왔을 건데요.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2분기에도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매출액 208억원, 영업손실 302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국내 증권업계의 보유 의견은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간주된다. SK바사의 실적 구조는 1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R&D 비용 확대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엔 실적 반등과 주가 반등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반기엔 독감 백신 확대, 노바백스 정산으로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상승할 전망이라며 SK바사의 가치 및 모멘텀에 가장 중요한 스카이팩 폐렴구균 백신 임상 데이터는 오늘 29일 산오피 연구개발 데이에 공개될 전망이다. 자, 연구개발, R&D는 잘하고 있습니다. R&D로 인한 영업손실은 충분히 어떤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처음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렸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처음에 상장을 할 때도 위탁 생산이라는 그런 섹터로 상장을 했고,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떤 그 비교군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위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전무한 현재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관련된 위탁 생산 이외에는 전혀 위탁 생산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에는 반쪽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연기금 오늘 대량 매도 2만 1000주 매도했고요. 거래량은 전일 대비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외인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현재 6월달 기준으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의 8만 주 매도 중에 7만 4천 주가 연기금이 순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대차장고는 3일 연속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많은 상태. 그리고 공매도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여전히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만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 두 회사 모두 SK 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 산하 소속에 있는 계열사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잘못 들어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SK 최태원 회장이 체제하에 있는 그 SK와 SK텔레콤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 SK 디스커버리, SK 가스, SK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와는 사실상 다른 기업입니다. 물론 계열사 내로 서로 같은 범주 내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분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세 개의 기업 그리고 SK 가스 이런 그쪽 기업들이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최창원 부회장의 어떤 결과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SK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도 사실은 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당연히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관심만 받게 된다면 언제든지 2배, 3배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공매도도 여전히 많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늘의 움직임은 큰 어떤 모습, 어떤 의미 있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지금 보게 되시면 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하락의 어떤 지지선은 결국에는 65,000원 공모가가 하락의 마지노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이상의 하락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달에 결국에 17% 상승을 하면서 8만원을 유지를 해줬는데요. 당월에도 8만원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락은 끝났고 점진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결국에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0.13% 하락했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는 중단과 하단 밑에 있는 약간 하락 추세에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주봉 기준으로는 현재 중심선과 상단선 사이에 있습니다만 금주의 이 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162,500원인데요.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이고요. 일본 기준으로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밑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CMO 위탁 생산이라는 그런 테마로 봤을 때는 지금 다 하락이 맞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폐렴규근 백신이나 기본적으로 R&D 쪽에서 성과물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어떤 테마에 어떤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등락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HMM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 오늘은 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9,000원 가격대가 깨지면서 18,000원대 현재 마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강한 위치에 있는, 일봉상으로는 강한 위치에 있는 현재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은 강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강하게 추세를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여지긴 어렵고요. 만약에 이 18,000 주봉 5일선인 18,600원을 만약에 깨버리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지지난주에 상승시켰던 그 가격을 모두 다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HMM은 18,600원을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뉴스는 없습니다. 네, 뉴스는 전혀 없고요.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5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3일간 매수를 해주었던 외국인도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차장고는 3,800만 주, 네, 현재 3,800만 주로서 과거에 뭐 4천만 주, 거의 5천만 주 가까이 갔던 그 물량도 일부 감소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대차장고를 갖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10%, 네, 이 종목은 이 가격이 2만원대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에서 해운업계의 어떤 운임 비용, 운임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매 비중, 그 공매도가 여전히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MM은 여전히 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HMM은 여전히 괜찮은 기업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은 제가 올리는 영상들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HMM 모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을 단기 투자용으로는 사실은 큰 매력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중장기, 최소 장기 이상의 투자로 어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HMM에 남아있는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이제 시장의 매각인데요. 네, 민영화가 가장 큰 이벤트고 그 민영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투자자분들에게 탈출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 가격대가 3만원대일 수도 있고요. 4만원대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가격대를 놓치면 그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요단강 같은 강을 건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펌핑이 오는 시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시장 바라보시고 탈출할 수 있도록 뭐 평단가 자갑이라던가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기업을 투자하셔서 시드를 확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